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수능 예측 강의 오늘 3일째입니다. 오늘 날짜는 2016년 11월 5일, 수능이 이제 12일, 11일 이렇게 남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때까지 강의를 좀 찍어 놓은 게 있고, 예, 오늘은 이제 수능 직전 이제 마지막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때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또 하고,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때까지 이제 수능을 오래 보시는 분은 많이 못 보겠죠. 이게 지금 이 강의를 이제 근데 수능이라는 거는 23년 동안 1994년부터 시작해서 23년째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이 이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았고,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은 또 물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향후 뭐 5년, 그러니까 10년 내 정도는 간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뭐 어떤 걸 바꾸려면 미리 이제 예고를 하잖아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이제 다 바꾸겠다 이런 건 없으니까 수능이 그동안 체계를 잡아왔고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고, 그 이제 수능이라는 그 틀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수능을 이제 예측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런 것도 흐름도 이렇게 어디서 흘러왔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물론 가는 길이 나 있지만, 그래서 어떤 그 흐름을 알게 되면 그 미래라는 거는 그 흐름대로 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라는 것도 제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일단 흐름을 알면, 그리고 수능이라는 제도는 어떻게 내겠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방향을 미리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뭐 수능 지침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제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많이 이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알파고지 않습니까? 알파고. 잠깐 알파고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저도 알파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부러 뭐 알고리즘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제가 강의도 직접 학원 수강을 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또 관심도 있고 알파고 원래는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제가 신문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봤을 때는 알파고는 인간의 뇌의 어떤 작동 원리를 따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제 모아지는 게 결국에는 이 인간의 어떤 생각과 그러니까 인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몸통 수학 그렇게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알파고가 어떤 작동하는 원리도 결국에는 인간의 뇌, 인간의 어떤 생각의 원리를 적용한 거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알파고가 바둑을 둔 게 이세돌 그 기사랑 바둑을 둔 게 오래 둔 게 그 이전에 바둑을 둔 거랑 똑같이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제 뭔 말이냐면 알파고가 무조건 암기해서 그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이세돌 기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암기해서 뜨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면 이렇게 한다. 어떤 작동 원리, 기본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일종의 변명은 아닌데 뭐냐면 앞으로 나올 수능을 똑같이 맞출 수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아닌 이상.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출제를 한다 그래도 어떨 때 오늘은 이 문제를 하고 싶고 다른 날은 이게 하고 싶고, 이제 뭐 물론 일관성이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그 어떤 조금 더 이제 공통적인 내부적인 원리를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예측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이제 그런 내부적인 원리나 구조를 알면 수능을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보다 더 이제 대비를 잘할 수 있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족.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뭐 경쟁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엔 수학이라는 거를 좀 더 재밌게 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오전 11시 17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10월 22일, 10월 28일 강의에 이어서 그 강의를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어떤 지금 수능 직전의 예측 강의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문제. 이제 이때까지 과거 거의 올해를 현재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현재 문제를 봤었을 때 이제 저는 그 문제들 간에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통에 해당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팔다리, 그러니까 저는 몸통 외를 물론 팔다리, 그러니까 몸통과 몸통 외의 문제를 크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왜 몸통으로 했느냐? 이 결국에는 인체에서 몸통이라는 것은 머리 구조만 딱 따져봤을 때, 우리 머리가 더 중요하지만 구조만 딱 따져봤을 때 몸통이 팔, 다리를 머리를 연결시키는 어떤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심 수학보다는 제가 말했지만 이 수학이라는 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 구조랑 연관을 시키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몸통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이제 제가 또 첫 강의 앞에도 말했지 저는 수학 뭐 이렇게 수학 교육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수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어느 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좀 재밌더라, 접근이 잘 되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자, 몸통. 이런 문제들이 인체로 치면 몸통에 해당되는 겁니다. 몸통.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저도 이제 수능을 이제 학원을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과외도 하고 학원을 하다 보니까 수능 이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중심이 되는 문제가 있구나. 보다 이 문제를 알면 다른 문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퍼즐 맞추듯이 막 이게 제가 예전에도 비유드렸듯이 레고로 치면 2in1 어떤 세트는 한 세트인데 두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10in1 한 세트인데 10가지, 20가지. 수능도 마찬가지구나. 어떤 기본 몸통이 되는 문제, 몸통이 되는 개념, 요런 거를 조립하고 조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 원리고, 알파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하더라. 저런 상황 요렇게 하더라. 제가 알파고에서 잘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알파고가 이렇게 이런 원리가 아닐까, 작동 원리가 아닐까, 어떤 판단의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능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수학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잘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는 뭐 완벽하게 증명해봐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일단은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도 이제 좀 맞다 안 맞다 좀 느끼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문제, 이때까지 나온 문제들, 이제 기출 문제 중에서 몸통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렇게 번호를 내놨어요. 이게 무슨 재수 번호가 아니라
2011 수능 가, 2011년 수능 가형 24번, 2017 공고 나 21, 2017년 9월 모의고사 나형 21번. 요거를 이제 동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걸 미리 한번 요렇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요걸 미리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면 또 요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일단 통일을 하도록 할게요. 제 존칭은 제 이제 명칭은. 자 선생님 그러면 요런 거에 또 몸 이거는 가슴이고 뭐 이거는 뭐 식스팩 그런 이제 구분이 좀 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식스팩 요게 조금 더 이제 먼저 풀어봐야 될 몸통 중에서도 조금 먼저. 그 다음에 요 위에는 가슴 쪽이 이제 그 다음. 그래서 어쨌든 요 중심에 있는 쪽을 먼저. 그래서 저도 이게 딱 이게 완성됐다 이거보다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시하면서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면 수능이 좀 더 수학이 재밌고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는가를 이제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문제 과거, 현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미래가 어떠냐. 근데 이제 요런 어떤 그런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문제를 조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예측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를 먼저 보시고 들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다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 느껴집니다. 저도 이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더라도 쟤는 행동을 좀 저렇게 하고 그리고 얘는 이런 습관이 있으니까 요런 앞으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쟤는 약속을 잡으면 꼭 10분 코리아 타임을 지키다. 그러면 다음에 약속할 때도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는 거죠. 우리 영화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11시 10분에 영화를 시작한다. 근데 보통 광고 때문에 10분 늦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미리 화장실도 갔다고 저는 일부러 11시 10분에 하더라도 11시 20분에 맞춰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려놓은 거 2011년 요거 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총 망라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추가된 거는 이제 오늘 이제 좀 더 핵심적으로 이제 여기 맞춰졌습니까?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오늘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인체로 치면 외부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 이론은 좀 독창적이죠. 이렇게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좀 잘 맞았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보니까 그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됐었고 또 이렇게 또 강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몸통 외부고 내부에 우리가 또 우리 인체 기관 중에 우리 심장이 아주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우리 생각하죠. 막 이거 하트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수능 문제의 어떤 심장, 그러면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또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이제 나누는 건 뭐냐면 몸통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인체 구조를 비유할 때 문제가 있고 또 몸통 개념, 그러니까 문제 어떤 영역으로 치면 문제 영역. 근데 결국엔 개념을 가지고 개념 공식 지식이 있지만 통틀어서 거의 문제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통 문제, 몸통 개념, 심장 문제, 심장 개념,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개념, 그런 이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몸통 문제에서 심장 문제로 넘어왔는데 이 내부죠, 내부. 그래서 심장이 뭐냐? 결국에는 방정식, 부등식 함수로 보고 있습니다. 방정식, 부등식 함수. 선생님, 그러면 수학 문제는 이제 어떤 내적인 게 뭐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말로 여러분 방정식과 함수의 개념을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방정식은 결국에는 x를 어떤 특정한 x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 안 들어가 있는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 특정한 조건, 그러면 그 객관식, 뭐 주관식은 답을 구한다는 거는 어떤 특별한 거를 숨겨놓고 그걸 찾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함수와 방정식의 본질, 부등식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함수는 여러 가지 연속적인 어떤 식의 어떤 그래프, 식, 이런 거라 그래요. 방정식은 그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하자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피가 모두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런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저는 문제의 심장, 문제의 개념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방정식, 부등식 이런 것 중에서 함수 중에서도 중심이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수의 본질,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첫째 일, 둘째 일 강의를 들으시고 또 들어대고 요거부터 먼저 들어대고, 예, 어차피 그렇잖아요. 뭐 제가 예측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걸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된다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반복도 하고 막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나름대로 체계는 갖추어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 입맛에 맞게 또 이제 동영상이나 좋은 게 또 이렇게 돌려보고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고2, 고3, N수생 그리고 수학 선생님들 수능에 관심 있고 수능을 연관된 이제 수학 선생님들도 보시고 충고도 해주시고 말도 안 된다 뭐 이러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점은 이런 게 좋더라, 저런 점은 저런 게 안 좋더라, 뭐 이렇게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 뭐 좋죠. 좋아요도 찍으면 더 좋고요. 자,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 함수 중에서 이제 심장 문제 해당되는 건 뭐냐? 2017년 공고는 21번인데 사실 이거는 몸통 이제 외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요거를 풀기 위해서는 중간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얘가 아니라 이제 요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칠판을 지우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동영상이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2017년 9월 나 12번 요런 거 이제 요거부터 이제 좀 더 한 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어떤 지금 오늘의 컨셉에 맞춰서, 그러면 이 함수, 자, 좀 더 옮겨서 함수의 본질이 뭐냐? 이게 진짜 심장의 어떤 중심, 함수의 본질 1, 2, 3 좀 이제 중간중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할 거는 요 단계 요렇게 하고 마지막에 좀 예측 문제를 또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때까지 이제 수능 직전에 이제 제가 3일째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준 거는 이제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했고요. 요 그림을 그리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설명했고, 제가 오늘 총망라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몸통, 수능 역대 문제, 어떤 과거와 현재 수능 기출 문제 몸통은 요런 문제들이다. 제가 봤었을 때는 요런 문제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저는 확률 통계, 확통 문제는 좀 별도로 보고 싶습니다. 일종의 어떤 배낭? 예, 그런 문제라. 결국에는 근데 확통도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통은 좀 별개 영역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원, 수투, 미적분, 원 요거를 어쨌든 좀 더 몸통, 그 중에서도 저는 함수가 심장이고 심장의 중심. 예. 그리고 이제 도구로 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약간 양념을 친다 그러면, 도구로 치면 미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속 미분 개념, 극한 연속 미분 개념. 왜? 함수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극한의 개념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연속. 그 다음에 극한 연속. 그럼 함수 4차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3차 도함수. 그러니까 그런 미분의 개념을 알면 정확하게 이제 또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 번 반복하지만 우리가 병원 가서도 피검사, 엑스레이, MRI, 뭐 결국에는 도함수라는 거는 진짜 CT, MRI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심장에 해당되는 수능 문제 개념, 그 다음에 보다 내부적인 심장 문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심장 중에서도 함수의 본질을 파가는 게 지금 이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칠판에 그 그림 보셨죠? 이렇게 몸통, 그 다음에 몸통 안에 심장, 심장 안에 중심, 그거를 이제 그 해당되는 문제들을,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을 푼 거를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얇은 펜으로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전체적인 것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몸통이 있습니다. 맞죠? 몸통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몸통에 이제 넘버링을 했었습니다. 식스팩, 가슴에 해당되는 거, 그 2017 수능, 9월 가의 21번, 예, 가의 21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요렇게 이제 문제를 적어보고, 이렇게 문제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해당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2014 09 나 21번 문제는 여기, 2017 06 나 21번 여기, 2017 09 나 21, 요렇게 이제 뭐 배치는 꼭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요렇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라는 거죠. 이제 요렇게 큰 종이에다가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전체를 보는, 뭐 지금 숲과 나무를 이제 동시에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숲을 보는 면이 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많이 해보고 하니까 저보다 더 많이 한 분도 이제 물론 계시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일단은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기출문제 수능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런 식의 흐름이나 어떤 원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조, 원리,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치를 이렇게 했고, 이제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면 이제 좀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서 풀고, 그러면 오늘 이제 뭐냐, 요거 잠깐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요거만, 요거 이제 식스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거 잠깐 잡아 주시겠어요? 예, 최대한 확대하셔서, 예, 보이십니까? 요 문제, 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풀고, 또 요거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왜 몸통 문제에 해당되는가는 이제 일단 좀 해보시면 요걸 또 느끼고, 말로 지금 하기가 조금 그런데, 결국에는 함수 관련된 문제들이고, 이 문제들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몸통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함수, 그 다음에 미분,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속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이제 함수의 이차함수의 어떤 대칭성,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요런 거를, 요 문제들을, 몸통 문제들을 이렇게 실제로 이제 배열하고, 이 정도 이제 뭐 풀어보면 풀리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뭐냐, 이 문제들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원리, 개념에, 원리, 개념, 지식에 해당되는 요 심장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줌 조금 해주시면, 이제 5초 뒤에 이제 좀 더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거를 떼고 이제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